주시겠습니다. 저희 LSM 트론은 올해 저희가 6회 금융기술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참석을 해서 공장 견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강연도 좀 듣고 했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행사였었는데, 오늘 또 이런 좋은 주제로 또 같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SM 트론 사출 시스템 사업부 유현재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일이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대체를 하고 날씨도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이 세션에 한 3명 정도 참석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발표를 요청을 받고서 제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사출 공정에서의 AI 기술 적용 사례라고 제목을 던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저희 코텍 비전 포럼에서 제가 탄소 중립과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사출 공정이라는 발표로 한번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발표를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양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저희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화질이 좀 안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니마 사리캄이라는 영국의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유빙에 이렇게 북극곰이 한 마리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아주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이 사진이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23년 올해 야생사진사 최고 인기상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예, 되게 잘 찍었죠. 이쁩니다. 근데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북극곰의 슬픈 최후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죠. 예. 사살이 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 제가 북극곰이 이 북극곰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가 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실었는데요. 이 사진은 최근에 이슈가 된 사진입니다. 실제적으로 9월 얼마 전이죠. 9월 말에 그린란드에 있던 북극곰이 그런 유빙을 타고 실제 아이슬란드까지 떠내려 와서 이제 먹이를 찾다가 이제 실제 이제 경찰한테 사살이 됐는데요. 진짜 한 290km 정도 그렇게 떠내려 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린란드로 돌려보내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제 비극적 결말을 맞이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어쨌든 그런 기후 위기가 닥쳐왔죠. 여러분들도 느꼈지만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추석 연휴 때까지 우리가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뜨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뭔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사업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다음은 국가 기후 보호 전략입니다. 2015년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그런 모임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파리 기후 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도에 UN 뉴욕 사무국에서 실제적으로 각국의 정상 및 아니면 대표들이 이러한 파리 협정에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그러한 솔루션을 내놓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각각의 목표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사이클,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재활용률 7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40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국은 실제적으로 폐플라스틱을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재활용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그 물성이나 이런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점도, 그리고 그 우리가 용융 흐름 지수라고 부르는 MFI 두 가지 이제 그 물성 수치가 있는데요. 그 점도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제 얼마나 잘 흘러 들어가냐, 얼마나 잘 끈끈하냐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넛 버터, 땅콩 버터 같은 경우에는 25만 배 정도 이렇게 더 잘 끈끈해서 잘 안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MFI라고 부르는 용융 흐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HDP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MFI 인덱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흐름 지수가 다릅니다. 실제 이제 MFI는 수치가 낮을수록 끈끈한 거고요, 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수치가 높을수록 물처럼 잘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폴리머라는 거는, 플라스틱 수지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모노머라는 단량체들이 이제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폴리머라는 이제 다량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을 한번 이제 생산을 했다가 걔를 분쇄를 하게 되면, 신재를 분쇄를 하게 되면 이런 폴리머 체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어지면서 이렇게 점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MFI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플라스틱이 더 잘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특성은 논문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재 PP 가지고서 점도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약 이 정도 점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리사이클, 리그라인드를 했을 때, 분쇄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점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MFI는 이제 반비례적 관계죠. 우리가 신재에서는 MF가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지를 계속해서 이 플라스틱을 분쇄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MFI가 높아져서 더 잘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플라스틱의 이제 그 재생제의 특성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런 재생제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출 공정에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신재로 어떠한 그 사출 공정에서 전자동화된 사출 공정에서 양산을 하더라도 중간에 주위에 환경 변화,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제 신재 말고 다른 재생제를 썼을 때 여러 가지 물성이 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이제 불량이 발생할 때 막 사출기로 달려가서 새로운 공정 조건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양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기존에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사람이 이제 관여하던 부분을 우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좀 뭐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이제 그 AI 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분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기상청에서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회귀의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사진, 그 고양이랑 그 강아지 사진을 줬을 때 어떤 게 강아지고 어떤 게 고양이다 라는 식으로 판별하는 거,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의 분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최종 제품에 대한 중량에 대해서 우리는 분량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제 그 중량에 대한 값은 이제 수치로, 정량적인 수치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는 회귀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 형상에 기반한 사출 서용품 중량 예측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제품의, 플라스틱 제품의 형상 조건이랑 그 다음에 목표 중량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그러한 그 학습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엔진을 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러한 이제 그 형상의 제품들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고요. 실제적으로 뭐 해석 데이터 한 3,600개, 그리고 이제 실험 데이터 500개 정도로 해서 총 한 뭐 40, 50벌 정도 되는 금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무게는 10g에서 최대 무게는 175g 정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고, 지금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슈가 된 게 예전에 이제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런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때 사용했던 게 실제적으로 딥러닝 모델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하위 분야에 이제 딥러닝이 들어가 속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딥러닝이 현재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딥러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봤다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 최적화도 해보고 뭐 트랜스퍼 러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일반적인 선형회귀에서는 뭐 잘 따라가지만은 약간 이제 옵셋은 존재를 하겠죠. 그에 반해 이제 그 MLP 모델 멀티레이어 퍼세트론 모델인데 이러한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은 비선형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값이 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이제 바둑 대결 할 때도 처음에 이제 5회차 뭐 대결인가요? 그때 이제 이상한 이제 첫 수를 뒀어 이제 사람들 당황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값을 한 번씩 도출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제조 환경에서는 이러한 그 머신러닝 그 딥러닝 모델보다는 비선형 모델보다는 선형 회귀 모델이 아직까지는 좀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선형 회귀 모델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그 중량 예측 모델의 경우 학습 범위 내에서는 아주 잘 추종을 합니다. 잘 추종을 하는데요. 근데 학습 이외의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옵셋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바이어스는 잘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트렌드를 맞게 따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값과 이제 그 예측값에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귀 모델에서의 일반적인 성능 지표로는 R 스퀘어 값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통계학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R 스퀘어 값은 0에서 1까지의 이제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분류에서는 뭐 어큐레이시, 뭐 프리딕션, 뭐 리콜이라는 그런 그 성능 지표를 쓰는데 우리 회귀 모델에서는 R 스퀘어라는 값이 클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학습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학습했던 그런 데이터셋으로 예측을 해봤더니 R 스퀘어가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안 한 비학습된 그런 모델을 예측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R 스퀘어 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성능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그런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거는 리그레션 모델인데 이제 선형대수에 있는 그런 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텐서플로우로 짜서 그대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알고리즘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다 비학습된 그런 모델들에 대한 이제 성능 R 스퀘어 값이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죠. 그에 반면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고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킷러니라는 게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나 이런 걸 선정할 때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뭐 그런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런 케라스나 아니면 사이킷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뭐 그 임포트를 해서 그냥 모델만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학습만 시키면은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회귀 모델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도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서포트 벡터 머신도 써봤고, 그 다음에 라소리치 모델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MLP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써봤고,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써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케라스에서 함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이 가장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일반 선형회귀 모델에서는 비학습된 그런 모델 가지고서 예측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R 스퀘어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 그 케라스에서 사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더니 0.94,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엄청 이제 성능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학습했던 그런 걸 그대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형상 모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형상 모델 여러 가지 인자와 그 다음에 공정 인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차원수 축소로 해서 일단은 실제 인풋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하이퍼 파라메트릭 튜닝을 하고 모델 학습을 하고 성능 검증을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이제 개발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뭐 이런 모델들은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와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MLP의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MLP 방식, 시퀀셜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를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개발할 때 이제 데이터셋, 그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종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최대 중량 데이터 없이 학습한 모델은 0.94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대 중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 성능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그런 사출 중량물과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출 중량물을 같이 학습을 해주면은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우리는 이러한 중량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이제 조건을 도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이제 새로운 금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원래 이제 그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의 양산 조건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런 조건 도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도출하는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산 중에 뭔가 이제 그 중량에 대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우리 AI 사출 시스템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조건 도출 시스템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금형이 장착돼서 조건을 도출하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니까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량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 때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글로벌 모델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AI 엔진을 하나 개발을 해두고 걔를 이제 돌려서 써보면은 뭐 그런 이제 그 케라스의 그런 딥러닝 모델을 쓰더라도 여전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는 거의 뭐 트렌드는 쫓아가고요. 대신에 옵셋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까가 주요 이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로 추가 학습하는 그런 기법인데, 우리는 그런 트랜스퍼 러닝,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런 옵셋을 줄이는 이런 모델로 이제 개선을 해서 실제 양산 시에도 잘 구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판매하고 실제 고객사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 설정 보조 기능이 있고요. 처음에 금형이 장착됐을 때 이제 최적의 공정을 도출해주는 공정 설정 보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중량에 먹는가 이제 편차가 외란이 발생해서 중량 편차가 발생했을 때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굳이 관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 공정을 변화시켜줘서 원하는 중량으로 맞춰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조건 도출 시스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공정 조건 설정 보조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형상 모델링 파일을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면요, 그 시스템에서 저희 이제 그 CA 솔버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거기서 이러한 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사용하는 형상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런 형상 정보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지, 그 다음에 목표 중량을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최적의 사용 공정 조건이 도출이 되고요. 그거를 바로 이제 사출기로 그대로 통신을 통해서 매핑을 해서 사용자는 자동 시작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UI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상 정보를 추출하면은 형상 정보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 이름을 선택하면 그 모델에 대한
그 이미지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수지 그리고 목표 중량을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최적선 공정 조건이 도출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도출된 공정 조건이 완벽히 100% 양품 조건은 아닙니다. 한 80%, 90%이 정도 도출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실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을 보고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같은 모델을 씁니다. 같은 이제 중량 예측 모델을 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외란, 이제 주위의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재생제나 분쇄제를 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 원재료의 물성이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또 인공지능 사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새로운 공정 조건을 도출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이제 중량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똑같이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하는 수지를 선택을 하고 목표 중량과 그 다음에 실제 고객사들이 관리하는 그런 관리 편차를 선택을 하면은 그 관리 편차 이내에서 만약에 이제 벗어났다, 중량이 벗어났다 할 경우에 우리 AI 사출 시스템에서 새로운 공정 조건을 도출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 편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시스템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고객사 사무실에 이런 서버 PC에서 우리가 아까 형상 정보를 추출하는 CA 솔버랑 그 다음에 AI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출기마다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PC가 장착이 되고요. 그래서 작업자는 여기서 클라이언트 PC에서 뭔가 이제 요청을 하면은 사무실에 있는 서버에서 응답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DB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로 다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재학습을 해서 좀 더 이제 엔진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필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러한 시스템이 효용성이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사, 창원 쪽 고객사에 가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고요. 보시면 이제 신재 같은 경우에는 중량 편차율이 거의 한 1% 이내입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재생제 같은 경우에는 2%가 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저 가전제품 생산하는 회사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생제 사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LG, 삼성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생제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런 편차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사출 공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실험 데이터, 그 필드 테스트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사용품은 한 4kg 정도 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원재료는 P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PP와 신재와 그 다음에 PP와 이제 그 PCR 재생제죠. 재생제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일단은 뭐 거의 신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21kg 정도 원재료가 절감이 되고요. 재생제 같은 경우는 약 178kg 정도 그렇게 원재료가 절감이 되는 효과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출된 그 효과로 우리가 탄소 중립과 또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절감된 원재료 양을 우리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탄소나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78kg 정도 PP가 절감이 됐다면은 3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인 거죠. 실제 고객사에 이런 식으로 사출기 화면에 밑에다가 장착을 해서 저희 시스템이 같이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시스템은 뭐 창원 지역에도 많이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북미 지역 저희 고객사에도 설치가 돼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구축한 영상이랑 홍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운드를 제가 좀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요. 제 PC로 소리는 듣겠습니다. 현재 사이언스에 설치된 제품은 더원, 위지스 모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LG전자 1차 vendor로서 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LSM에서 가장 고급 모델의 더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언스에 설치된 스마트 솔루션은 인공지능 사출 시스템 중량 제어입니다. 이제 자율 중량 제어로서 이제 24시간 일정한 중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스마트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은 이제 동일한 이제 중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온도 변화라든가 재생제 사용에 있어서 중량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저희 자율 중량 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중량으로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양품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자가 없을 경우 아니면 무게가 많이 바뀌었을 경우 이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즌적으로 생산을 도와줄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는 전자부품을 사출 상용하여 사출과 돌입을 인라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원자재 입고 관리부터 시작되어서 사출 최적화를 기반으로 설비적으로는 자동 중량 제어 시스템, 구조적으로는 아이몰드 시스템, 지출 로봇적으로는 중량 확인 시스템을 각 클러스별로 집계하여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부분으로 자동 중량 제어 시스템 도입을 생각 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LSM 프로 측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LSM 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 중량 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훈련 감소로 원가 개선 및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어 효과적인 부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재생제의 그 사용률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제를 사용했을 때 그런 편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공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LS엔트롤에서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